2015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자, 이 두 기자님은 이 사진 보고 뭔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미니언? 그러네. 정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한 인기 캐릭터의 탄생 괴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염뽀짝 육회발랄 엉뚱한 성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삐언즈. 2015년 SNS를 중심으로 이 미삐언즈를 두고요. 이 캐릭터는요, 나치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라는 살벌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그건 저기요? 아니지. 저게 왜 나치야? 아까 그 사진은 나치 관련된 사진이야. 하하. 그런가? 미삐언즈의 출생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모티브다. SNS에서 시작된 글과 사진에 따르면 나치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클론 B라는 가스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씌워 가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헬멧이 바로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사진 속의 저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삐언이 과거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래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거라는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 특유의 엉뚱함과 산만함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반영했다. 앞서 말씀드린 나치의 치클론 B 가스 실험 때문에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유대인 아이들이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미삐언즈의 엉뚱한 성격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 미삐언즈의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도 나치 때문에 생겼다. 독일어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유대인 어린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이를 미삐언즈의 캐릭터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리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나치를 범죄 집단이고 악의 상징인데. 악의 상징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삐언즈 출생의 비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삐언즈를 둘러싼 의혹들을 촉발시킨 이 사진. 에헤. 나치가 활개치던 제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아하. 그보다 훨씬 앞선 1908년 영국 왕립 해군 잠수부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요. 헬멧도 가스 실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과학자가 개발한 잠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미삐언즈의 출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생기는군요, 괴담이. 아니, 재밌게 보던 그 영화가 나치 캐릭터가 될 뻔했네. 아휴,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동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미삐언즈 다 끊을 뻔했어요, 그죠? 네.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죽음의 사고. 1999년 5월 서울. 한 여성이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와,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엄청 무섭대. 스릴이 장난 아니라더라. 진짜 기대된다. 이 여성이 탑승한 어트랙션은 무려 아파트 25층 높이인 상공 70m에서 시속 94km로 고공 낙하. 짜릿한 스릴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롭타워였습니다. 이 괴담. 이거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롭타워에 탑승한 여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드롭타워. 10m, 30m. 서서히 올라가던 드롭타워는 상공 70m 꼭대기에 도달.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3초 만에 지상까지 낙하했습니다. 아우,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도 드롭타워 기계에 탑승했던 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 저 얘기 엄청 퍼뜨리고 다녔어. 이거 우리 때 엄청 많이 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치, 그치. 가죽이 벗겨졌다는 얼굴 얘기. 피부까지 벗겨지는. 그렇지. 당시 PC 통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놀이공원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 진짜? 한 달 동안 놀이공원 인근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등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수서경찰서 관계자는요. 수사 중 놀이공원의 다른 어트랙션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가 부풀려져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럼 또 뭐라는지 알아? 돈으로 경찰 입까지 막았대. 이런다 또. 저 진짜 너무 유명한 괴담이어가지고. 진짜 유명했어. 근데 얼마나 많이들 믿었으면 경찰까지 나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 저도 저거 타는데 저도 머리도 짧잖아요. 긴장했다니까요. 그럼 뭐 걸릴 거 없나? 걸릴 거 이렇게. 없나요? 맞아. 자, 그리고 이 드롭타워 괴담이 거짓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 드롭타워 구조상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기계에 낄 확률은 거의 제로. 멀어. 기계와 이용객이 앉은 자리의 간격이 무척 넓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는 놀이공원 어트랙션 괴담. 부디 괴담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안 있어요?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낫.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네.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있잖아.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아,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아니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시.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고치로그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공항에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낡은 여객기가 착륙. 공항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조사 결과 1954년 9월 4일 독일 아헨 공항에서 이륙 후 공중에서 감쪽같이 실종됐던 산티아고 항공의 513편 여객기가 무려 35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네?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92명의 사람들 모두 백골화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추락해서 실종돼서 뭐 없어졌다 이런 건 많은데 이게 그치, 돌아온 거야. 돌아왔으니까. 착륙을 해버린 거야. 어딘가로 웜홀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웜홀이라고 하기에는 어쨌거나 35년의 세월을 저 비행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순간 이동했다고 하면 백골화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야, 무섭다. 무섭죠? 이 사건은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베니싱 현상의 대표 사례로 등극.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른바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 여객기 내부에서 찍혔다는 백골들의 사진.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미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아, 깜짝이야.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신문사는 원래 유머, 음모론 등 검증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뉴스 보도로 악명이 높은 곳. 해당 기사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베니싱 현상으로 유명한 브라질 여객기 실종 사건은 사실 가짜! 아, 속았네, 속았어. 그렇지. 네. 야, 이게 그럴듯한 어떤 포장과 함께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로 믿게 되는 거지. 금빛 모모의 죽음. 이번엔 문제가 된 괴담 속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 이게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뭐 마네킹인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1964년에 개봉한 션 코네리 주연의 영화 007 골드핑거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저 금색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있는 배우 보이시죠? 그녀의 이름은 빌런 골드핑거의 비서 질 메스터슨 역의 셜리 이턴. 두 기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괴담 들어보셨나요? 셜리 이턴이 그 장면을 찍다가 진짜로 죽었다던데? 아, 그래서 안 보이는 거래. 온몸에 금색 페인트를 칠한 뒤 질식해 사망한 극중 역할처럼
실제로 셜리 이턴이 페인트 분장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문. 오, 그런 게 있었어? 이 영화가 개봉한 지 6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괴담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 페인트를 분장했다고 사망해? 영화 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 괴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셜리 이턴의 이름만 검색해봐도 현재 나이 85세,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생존. 살아 계시네.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괴담이 왜 생겼고 팬들은 왜 믿었을까요? 먼저 60년대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모공을 막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한다고 생각했죠. 셜리 이턴에 따르면 그래서 당시 분장했을 때도 의사가 상주했고요. 대부분은 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배로 숨쉬라고. 그런데다가 007 골드핑거 이후 셜리 이턴이 작품 활동을 하긴 했지만 큰 활약이 없었던 데다가 1969년에 전격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스크린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어이없는 괴담을 믿어왔던 것이죠. 뭐 요즘이야 뭐 SNS에 나 잘 살아있어요. 이게 뭐 글도 올릴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질 않으니 더 괴담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도 괴담이 끊이질 않아서인지 아예 셜리 이턴 본인 등판. 내 역할이 평생 상징적인 존재가 될 줄이야. 1999년엔 자서전을 통해 2003년엔 한 방송에 출연해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15년엔 다시 한번 전신에 금색 페인트 칠을 재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걸 믿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거듭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 닮은 사람이다. 할머니 섭외했다. 시즈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 피범벅인 흰 가운을 입고 마치 마네킹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여인의 입에 물려있던 죽은 고양이였습니다. 우와, 왜 고양이를 물고 있어? 표정을 떠나서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는 거 입에 어떻게 물어? 여인은 곧 고양이를 입에서 뱉어냈고 의료진은 그녀를 병실로 옮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요. 얼굴 뭐야? 잠시 뒤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자 나는 본 것 같아. 이거. 갑자기 거세게 저항하더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의사를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인. 그런데 뭐야? 왜 사람 입안에 치아가 아니라 가시가 있어? 아 뭐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심상치 않은 여인의 정체에 곧바로 출동한 병원 경비원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인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는데요. 그리고선 의사의 귀에 대고 나는 신이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기괴한 여인이 경비원들마저 물어뜯어 죽이는 광경. 뭔 소리야? 실화예요? 이거 뭐 SF 영화 장면 같아요, 그죠?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요, 2012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명 무표정 여인 괴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데다 사진까지 존재하다 보니 대화제. 이 괴담이 어찌나 화제가 됐던지 단편 영화로도 제작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린 한 웹사이트에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피 묻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났다. 여자의 입에는 사람의 이가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신이다. 아까 그 괴담 내용이죠. 그대로인데요? 무표정 여인은 필력 좋은 한 유저가 공포 사이트에 올린 그럴듯한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희망이 보여. 이 사진은 영국의 한 사진 작가가 찍은 밀랍 환자와 간호학생 작품, 즉 퀄리티 좋은 무서운 글과 예술 작품이 크로스, 여기에 실존하는 병원까지 배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괴담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